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데일리 시황, 일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라이브로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 모든 소망을 담아서 일단은 지금은 데일리 시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하고도 소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7일 금요일인 입장 쪽에서 제가 보통 그런 거 있죠. 금요일 날 좀 시장이 좀 이쁘게 아름답게 끝나서 주말도 좀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저희 바람입니다. 시장은 냉철하네요. 그러지 못합니다. 좀 올라왔지? 그러니까 조금 좀 매물 좀 받자 이런 쪽으로 오늘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무겁다라는 쪽에서 지표들 나오는 것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여기에 환율 끝난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1,300원대 밑으로 끝나서 지금 1,295원대 한 바램으로는 한 1,290원대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일단 1,300원대 밑에 워낙 강세가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해외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장중 지수의 흐름을 봤었을 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안 도와주는 쪽, 홍콩 H 증시 이쪽들 별로 안 좋고요. 상해종합 0.3% 하락. 조금만 이쪽이 도와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일본은 뭐 무시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오늘의 하락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이죠. 중국 쪽의 영향들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 지금 어떤 상황들이 한지 한번 볼까요? 특히 중국 증시가 지금 왜 약하느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거 하나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끝났다. 별거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상회담 끝나고 또 가자 이제 시진핑 주석 비행기 타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독재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악수don했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자 바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나와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대충 보게 되면은 뭐 다 알다시피 뭐 군사적인 관련된 얘기 빼고는 뭐 없다. 근데 군사적인 것도 뭐 그냥 우리 대만을 침공을 2, 3년 안에 수년 안에 할 가능성은 없다. 뉘앙스가 좀 뭔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만 수년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뭐 군사적인 쪽에서 그래도 연락망하고 뭐 이렇게 나온 것 빼고는 뭐 없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딱 이 자리에서 돌려야 될 자리죠. 못 돌리고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적어도 이 정도에서 좀 유지하고 다시 시도하면 딱 좋겠는데 요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주 초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증시는 미국 눈치도 보고 시가에는 미국, 장중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쪽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국내 증시도 무거워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한 약간 좀 제도야. 그래서 점프하기 위해서 의자 하고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힘 비축하는 구간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안착돼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종합 증시도 약간 3,000 지금 60선 이쪽으로 안착돼줘야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이란 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해외 증시 쪽도 이렇게 무거운데 국내 증시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쪽에서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제가 어제 올려드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약간 시장이 밑으로 하단부, 그러니까 밑으로 하단부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여기서 딱 방향성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지금 지수 2380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일단 지우고 봐야 되겠죠. 이때는 추세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딱 이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나왔던 하고 다시 돌아갔던 자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죠. 쭉 연결시키게 되면 지금 딱 여기. 이때도 한번 걸렸었죠. 걸리고 딱 걸리는 자리. 고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힘내서 다음 2500선 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대 요 정도까지 보이는 약한 2530을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딱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 약간 좀 에너지를 보강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따라 올라오는 이동평균선 쪽에 딱 자리 보게 되면 지금 기준은 2460 정도 됩니다. 이 자리. 이 둘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중심은 여기 밑에는 약간 그래도 낮긴 한데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못 따라온다. 그럼 여기까지는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봤었을 때 이 정도 2440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는 2440 이게 중요한 검은색 라인입니다. 여기고
지지권. 그 다음은 여기 맞춰서 일단 요 정도면 바로 돌릴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2460. 여기가 지지권 1, 지지권 2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항권은 일단 2500선이 당연히 뭐 저항권이겠죠. 1 그리고 또 2530 이게 저항권 2 이런 자리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저항이 좀 있고 밑으로도 지지할 수. 근데 이건 좀 강력할 것 같아요. 2440 정도는 쉽게는 이탈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시장이 큰 폭의 낙폭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 보시면서 흐름들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이런 적어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때는 좀 왜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나왔던 반대 매매 나오고 막 어지러웠던 사태. 이걸 빼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 이 정도 흐름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이때 보여줬던 강력한 거래량 정도까지는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좀 시장이 뭔가 변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쪽인데 약간 체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쪽.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때 좀 예탁금이 들어와야 된다. 예탁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47조 수준 정도면 좀 모자라고요. 50조까지 쭉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되는 것까지 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좀 돌리긴 돌릴 것 같은데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수급 쪽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대거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고 아이 좋아. 하지만 지수는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외국인들은 지금 하락 포지션, 그러니까 하향 하락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즉 숏 포지션 이쪽을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공매도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야 되게 되면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선물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쭉 하고 매도로 찾았던 거 이거 돌려야 됩니다. 최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넘어간 2월 된 물량까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약 한 4만 개 정도는 선물 매도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마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 현물도 많이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초치고 채를 뿌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욕할 뻔했습니다. 이분들 기관 쪽에서는 또 물량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나마 이번 주 들면서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는 연기금이 주가 올라오게 되면 꾸준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줄일 줄 알았더니 이쪽에 일단 그렇게 크게 줄이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연기금 쪽에서 그래도 매수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이번 주 걱정했던 건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회를 틈타서 일단 물량 좀 정리해야겠다 안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관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어디가 많이 파나 봤더니 요놈 또 요민 죄송합니다. 요 친구들 사모펀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 계속 약간 매도 쪽 비중 줄이고 있고 게다가 금융투자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뭐 저희 보고 장기 투자하면서요. 이들은 자기 계정을 안고 있는 증권사 계정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얘들 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언제 내일 당장 팔 수도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좀 더 커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들 쪽에서 매도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은 여전히 수급적으로 부담감 나와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오후장까지 결론은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면 안 됩니다. 한 매수 받쳐주고 있고 거기다가 기관 매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될 것 같은데 베이시스보다 보니까 선물하고 현물 차이죠. 이게 강하게 들어올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안고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최대 오후에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460 안쪽으로는 지키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수급적인 거 보셔야 되는데 오후에 그래도 외국인들 선물 다시 조금 늘려주고 근데 늘려줄 만한 또 흐름이 아닌 게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아까 아침에 매수했던 정도 보게 되면 선물 한 2,000개 정도까지 들어오는 게 거의 그나마 오늘의 맥스가 아닐까 안쪽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기관 오후에 밥 먹고 와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으로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의 흐름들이 이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느냐? 네, 뚱하죠. 그동안 좀 올라왔고 강했던 종목들은 못 갑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그나마 조금 움직일 쪽은 약간 종목 쪽 아니면은 섹터의 움직임이 강한 쪽들과 종목들 쪽으로 한정돼서 그쪽에 대한 변화가 강화되기 시작하겠죠.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별 동향들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예, 일단 항공주 LCC 쪽 이쪽이 가장 강합니다. 네, 말씀드렸죠 아침에 8.15 모니터에서 네, 항공주 오늘 주목하셔라. 예, 그래서 왜 움직이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환율이 떨어졌다. 워낙 강세가 나온다. 예, 그리고 환율 워낙 강세. 예. 우리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달러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워낙 강세입니다. 두 번째 유가가 또한 72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유가 하락하고 그러면 제트유라고 하는 비용 절감되고 환율 쪽에 들어가던 이제 외화 부채들 줄어들고 하면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하시자라고 했던 게 일단 투자 아이디어가 괜찮았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시장이 조금 오늘 뭐 플러스 한 0.5%만 돼도 이런 거 아마 10%씩 다 올랐을 겁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들 보시면서 지금 만약에 종목들 혹시나 이제 대형주 하나 좀 작은 거 하나 볼까요? 대한항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패턴들이 이제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슥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기 저항권 들어왔는데 이거는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갖고 있다. 21,300원 요 중요한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지금 이런 자리 쪽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지권 마련해 놓고 위쪽으로 쭉 가는데 요 정도쯤에 저항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간다. 일단 물량 줄여줘야 되겠죠. 갖고 계신 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지한다. 그러면 저라면 여기 좀 올라갔을 때 좀 정리 비중 절었다가 여기서 흔들 가능성 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정도까지 다음 자리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자리는 얘가 방해하고 있네요. 올라가? 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23,000원대 한 5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1,000원 정도 갭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24,500원. 1,000원, 1,000원. 네. 1,000원짜리 한 장에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와 있죠. 그런 쪽으로 보고 밑에 지지권은 21,500원. 여기가 또 중요한 지지권이죠. 지표가 갑자기 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큰 트렌드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관점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저항자리 지지자리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는 거 좋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단 실적 잘 나온 거는 에어부산인데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다 보니까 조금 느린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부산도 실적 동향 본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티웨이항공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만들고 이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돌파하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한 2,450원대 이상 들어오는 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요거 들어오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좀 매물 많다고 보여지는 저항대가 요 정도쯤 되죠. 그만 2,550원, 60원 요 정도쯤에서 일단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매수하는 자리가 요런 때거든요. 저항 돌파하려다가 실패. 다시 돌아가면서 이런 자리들, 이런 쪽에서 약 한 2,200원대 중반대 사게 되면 여기서는 또 비중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다음 흐름들의 흐름을 확인한다. 하는 쪽에서는 지금 눈치 보는 상황들이지만 안착해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게 흐름이 나오는지.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이 여행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쪽에서 변화가 나와서 워낙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영향을 받냐면 이런 여행주, 항공주 이런 내수 관련된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는 계속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 저희가 환율들이 그냥 하락해서 워낙 강세 쪽으로 쭉 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스럽긴 하겠죠. 거기다가 또 지금 여행이나 항공 쪽이 비수기예요. 추운데 기껏 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환율도 지금 보면은 엔화가 무척 싸졌어요. 지금 예전에 저 다닐 때 1엔당 그러니까 10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8.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가시게 되면 좋아요. 그냥 일본에서 라이브 한번 할까요? 네. 일본에서 예, 저도 가서 하면서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김민수 대표 데스 하면서 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엔화 흐름들 보게 되면은 여행도 약간 촉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른 쪽까지는 영향을 못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약간 올라올 타이밍인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그거 하나 볼까요? 요즘 보게 되면 하나투어도 괜찮아요. 패턴들이 그만큼 실적 괜찮게 나왔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환율만 어떻게 좀 도와주면 이쪽도 움직이겠지라고 쪽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요 직전 고점 때 약 한 5만 5천 원대죠.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쪽들을 보는데 이거는 단기 이동평균선 따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 나왔을 때 약간 주춤했을 때 그때도 환율이 여전히 1,300원대 밑으로 와 있다. 그러면 또 매수 타임이겠죠. 그런 내수주의 하나의 변화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설 대표 주자. 요즘 눈길이 가는 게 현대산업개발. 요거 올라오는 거 좀 심상치 않아요. 그냥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랑 또 보게 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것들, GS건설 이것도 순살차이, 이거 가지고 또 말 많았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고개를 살살 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서 또 현대건설까지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는데 건설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회복의 무게를 두면서 특히 저 자산 대비 얼마냐 좀 심했다라는 쪽에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자리들 못 따라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적어도 따라가지면 안 되고요. 보통 보시면은 종목들이 움직일 때 단기 이익이 과열됐다라는 쪽에 이런 갑자기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서 이런 자리까지 들어온다. 파는 자리입니다. 눌렸다가 여기서 사는 건 모르겠죠. 근데 사는 자리라도 되는 게 이런 이동평균선 지켜요. 이런 자리들이요. 지키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해볼만 한데 근데 지금 자리까지 또 여기까지 쫙 들어왔어요. 요 라인 레벨까지 딱 들어왔어요. 이거는 또 줄이는 자리입니다. 줄였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든가 아니면은 약간 기간 조정이 들어오든가 왜 올라? Why?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평가 해소에 따라서 나오는 흐름들 정도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업황을 본다. 건설 업황과 관련돼서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금리죠. 이제 금리 다 왔어. 다 오고 이제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락하고 당연히 2년물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물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숨통 트이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 쪽은 내년 가서 총선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큰 변화 없는 일 특히 총선 끝나고 나선 문제가 될 부분들이 PF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지는 또 시간 갖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시장의 강세는 금리 이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이런 거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내년 그 총선 이후부터는 건설주를 좀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잘 넘어가게 되면은 봄 때 PF에 대해서 큰 영향 없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부담스러워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 나 이거 차트 좋아서 가셨는데 차트 좋아서 매매했는데 그 정도로만 만족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오늘 강한 또 섹터들을 봤었을 때 이쪽이 또 강하네요. 렌트카 쪽. 리포트가 레드캡토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렌트카 회사의 지분들 얘기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여행사 입장 쪽에서 뭐가 그렇게 잘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지금 2분기, 3분기 보게 되면 과거보다 한 100억대 거의 100억대 육박하게 나오게 되면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은 여행사 플러스 약간 렌트카 회사 쪽에 대한 움직임과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강한 SK 렌터카, SK 렌터카 여기 있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큰 변화 없고요. 그리고 또 K카죠. 이 K카 같은 경우도 움직임 보게 되면은 변화가 나오는지 보는데 이쪽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이런데 이쪽은 부업 받는다. 그러면 재평가는 되겠지만 이쪽 업체들이 돌아서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렌트 요금 괜찮겠어?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뚜렷한 섹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대표적으로 요즘 강하게 움직였던 거 마이크로 컨덱솔 시총 1,000억이 안 되던 종목들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관심은 높아지긴 하겠지만 좀 비싼데 라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데 저걸 어떻게 내가 매매해? 라는 느낌 때문에 제대로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을 바라보는 입장은 과거에서 반도체 쪽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묵직하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HBM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안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후공정 쪽의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있겠죠. 한미반도체 자리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고민스럽죠. 이거를 더 간다고 따라가기는 왠지 좀 선뜻 몸이 안 가고 거기다가 또 그동안 좀 올랐었던 뭐 PSK홀딩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리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왔던 흐름들을 여긴 잠깐 됐고 또 최근에 강했던 TF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가려고 레이스를 펼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줄여드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아까 보셨던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리노공업 어제 또 강했었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후공정은 후공정인데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서 HBM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소재 부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소재 부품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 후공정이 그거죠. 가장 중요한 공정이죠. 패키징, 테스트 그 중에서 테스트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더라. 오호라 이것도 HBM 관련돼서 더 많이 쓰이고 단가도 높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확인된 게 마이크로 컨텍솔 소켓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켓 쪽으로 확대돼서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쪽에서 리노공업 거기다가 또 보여주는 뭐 TSE 이런 종목들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진짜 오랜만에 TCK 이런 것들도 같이 변화가 슬슬 들어오고 있고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런 쪽에서 또 ISC 같은 경우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저항의 부담이 좀 상당히 많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장비 쪽으로 갔던 거 그렇다고 또 다른 뭐 전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장비로 갔던 거 소재 부품 쪽으로 약간 고개를 들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시장은 뭔가 새로운 걸 원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시장이 뭐 강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또 확장시키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HBM 쪽, 후공정 쪽에서 그래도 안쪽에서 막 돌아가면서 손바뀜 나오면서 움직이는 이런 단계들. 그래서 그것도 소재 부품이고 또 이쪽도 테스트다. 그러면 잠깐만 덜 올라간 검사 장비 뭐 없을까? 라고 또 검사 장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인텍 플러스 또 하나 묵직했던 자리 쪽에서 또 움직이는데 또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당장은 못 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흐름들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참 잊고 있었던 종목 네페스 아크 이런 것들도 고개를 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시장에서는 잠깐만 이렇게 되면 기판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적전자 같은 기판들 이것도 고개를 들면서 막 움직이는데 중요 저항권에서 좀 안착해줘야 됩니다. 이게 관건인 거고 또 심텍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이제 고개 들어서 이때가 약간 궁뎅이가 더블 바텀이라고 하더라도 이쪽보다 이쪽이 높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턴은 좋죠. 근데 중요하게 안착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후속 매수세 what 하고 움직일 거 이런 거 한번 기대를 해야 되겠죠. 고개 나오는 거 보면서 흐름들 보셔야 되는데 갔다가 살짝 또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 다시 중요하게 올라왔던 거를 아이고 힘들하고 올라왔는데 힘 빠져서 안 되겠어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롤링을 한번 더 탈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 중요한 라인들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 쪽도 좀 뭔가 새로운 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저희가 많이 바라봤던 이쪽은 약간 좀 묵직해지고 차익 매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눈에 확 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아크,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오랜만에 또 코미코 움직이네요. 세정장비 쪽에서 이쪽도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나 너무한 거 아니야? 자리가 여기입니다. 너무 소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달 정도 빠진 거 한 주 만에 돌리네요. 이런 식의 흐름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장비 쪽들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이 멀리 안 가요. 다 그 안쪽에서 움직여서 이쪽이 대장인데 이런 쪽에서 주도적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그 안쪽에서 뭔가의 변화를 보겠다.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크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반도체 특집, 장비 특집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종목들, 또 등락 보이는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까요? 급등, 급락 종목들. 아까 뭐 드렸던 말씀 빼고, 예, 에코프로 모트리얼즈, 예, 와우, 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예, 오늘 상장한 종목이니까 더. 제가 오늘 아까 키움 방송에서 이거 따라가지 말자라고 했다가, 예, 망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워낙 에코프로 모트리얼즈를 보는 심정은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이제 딱 어제 앨범아리 주가가 딱 보기 한 4%대 빠지다 보니까 이쪽 별로 재미없겠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 위축되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유 그러면 오늘은 이쪽에서 매매해봐야겠어. 요거 좀 팔고 머티리얼즈로 가자.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셔야 되고요.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분봉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 그럼 이런 것 솔직히 저는 차라리 좀 싸지면 사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응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때 쫓아가서 단기 뭐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매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으로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멈추는데 살짝 돌아갔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안 깨죠. 안 깨고 돌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매매했으면은 이 자리 샀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쭉 들어왔을 때 여기 한번 매수 들어왔다가 53,000원대 들어왔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매물 많은 데가 여기죠. 그러니까 즉 이런 분봉 매매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여기 저항 보여줬고 거기서 내려와서 중요한 지지권 봤다 돌아갔는데 여기 저항이 나온다. 요즘에선 단기 매매니까 네. 저희가 뭐 일단 이거 가지고 내일까지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만 딱 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업황이 확 도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3분기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구체 쪽이다 보니까 가장 소재업체들이 약할 수 있는 끝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업황들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쪽에서 뭔가를 플레이를 강하게 한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일단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 봤는데 아직 뭐 그렇게 확 변화가 되는 거 없고요. 요때 그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제가 차라리 이름은 비슷하지만 BGF의 꼭 머티리얼즈 이걸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딱 제가 보기엔 좋은 자리 들어오고 또 레벨업 계속 시도하는 자리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예전에 차량 경량과 관련된 종목이었죠. BGF에서 인수돼서 나오는 종목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회사. 예. 근데 이게 지금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름이 뭐였을까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못 참죠.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쿠프라였네요. 쿠프라. 네, 이게 이름 바뀌어서 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지금 컴파운드 관련된 쪽에서 폴리머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약간 강화된 플라스틱 쪽이죠.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들 강하다 보니까 같이 주가가 강한 변화가 나오는데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관돼서 모습들 보여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뒤늦은 시세니까 따라갈 만도 해.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일단 아마 오늘 종가는 4,700원대 밑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약간 오버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리는 보시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어제 강했던 쪽 중에서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제 보니까 종목들의 뭐 주정 관련된 쪽 그리고 또 거기 그런 제주 맥주, 나라셀라 뭐 이런 것들요. 예,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어제 강했고 오늘 쭉 밀리는데 이거는 쫓아갈 만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주류를 살 수 있게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난리 납니다. 전국에 계신 몇만 소상공인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아니 우리 장사에서 술 파는데 술과 함께 안주 팔게 되는데 이 술 매출 떨어진다. 가만히 있을까요? 네, 다음이 총선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관련된 쪽에서 매매 강하게 안 붙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의외로 오늘 종목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강합니다. 무슨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강하진 않고 아마 이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HM의 민수 가능성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나요? 네,
HM은 여기저기 가서 다 그냥 붙어 있네요. 근데 그냥 동네 붙었습니다. 근데 갖다 붙이면 주가 움직이고. 근데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영업이익 1,200억대.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올라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물류 쪽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같이 커버하는데 호적됐다가 지금 약간 인플레이션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겠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쫓아가기에는 아직은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흐름들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눈길이 가는 거는 일단 별로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빠졌던 거 하나, 두산 테스나. 이거는 검사 장비 쪽에 알아주는 회사죠. 이거는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들어올 때마다 추적하셔야 되는데 요 가격대 이상 6만 원대 이상 들어간 6만 500원대 이상 들어간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줄어졌다가 다시 눌림목음 사야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분봉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여기 해줘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한 5만 9천 원대 초반대 지지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약간 비중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와 종목들 특이한 것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갖고 계셨던 종목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어떤 반도체 쪽 좋게 본다 그렇게 되면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오후까지 일단 영상이 올라갈 때가 오후 점심 드시고 나서일 텐데 시장 흐름들이 아까 어떤 변화들 약간 오늘 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이나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 좀 축 처진다. 근데 지지할 때 지지하는지 그럼 보고 다음 주를 보셔야겠다라는 쪽인데 다음 주 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주로 봤을 때는 힘이 빠지는 주입니다. 왜냐면 주 초에는 약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말 쪽으로 갔을 때는 Thanksgiving Day, Black Friday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휴장이 있고 반장만 거래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그러면은 동력들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국내 증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미국 증시 원동력이 없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자체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 종목 또 섹터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는 변화 보고 일단 대형주의 어떤 강한 변화보다는 일단은 섹터 쪽으로 좀 종목 치실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매일 한 개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기업 분석 학교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데일리 시황 아니면 라이브 궁극적 목표는 라이브 아마 목요일 정도쯤에는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 감사합니다.